당신, 지금 뭘 말한 거예요? 한껏 격앙된 목소리가 대강당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주최 측 스텝조차도 당황한 기색으로 우왕좌왕했고 주변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쏠렸다. 금방이라도 무대 위에서 강연이 재개될 것 같았으나 그 뜨거운 분위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한국 선수의 노력은 대단하지만 한국인의 근본적인 정신 자세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요. 연단에 서 있던 중년의 외국인 남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마이크를 꽉 쥐었다. 그는 초청된 해외 컨퍼런스 스피커, 이름은 앨런 피터슨. 기업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다양한 국가를 돌며 성공학을 강의한다는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내뱉은 말은 극도로 무례하고 오해를 부르는 표현이었다. 바로 앞줄에 앉아 있던 한 청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들어 크게 외쳤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듣기엔 대한민국 전체를 경시하는 발언처럼 들리는데요. 그 목소리는 분명 울분이 섞여 있었고 대강당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인들은 자기 선수가 성공해도 그걸 세계적 시선에서 보지 못한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 사실 내 의도는 다른 데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욕망은 있지만 가끔은 크게 안목을 넓혀야 한다고.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조용히 그 발언 너무 무례하시네요 하고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울려 퍼지는 울분이 느껴져 주변 사람들도 낌새를 챘는지 고개를 끄덕이거나 우려 섞인 눈빛을 보냈다. 누가 무례하다고 했나요? 나는 강연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 만약 제 말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디 한마디 해보시죠. 순간 한 남자가 뒤편 좌석에서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분,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 한국인의 정신 자세? 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일반화하시는 거죠? 그는 자신의 옆자리 사람과 나직이 대화를 나누며 고개를 저었다. 주변 사람들도 동의하듯 웅성거렸다. 여기는 서울 한복판입니. 게다가 오늘 참석자 중엔 손흥민 선수도 있는 줄로 아는데. 옆에 앉은 관객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함께 속삭였다. 만약 정말 손흥민 선수가 저 발언을 들었다면 어떡하려고 저럴까 전혀 모르고 말하는 듯하네. 객석 곳곳에서 휴대폰이 슬며시 들어 올려지며 녹화를 시작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어디선가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사람들 다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는 말이 들렸다. 대강당 안의 공기가 확실히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귀빈석 쪽에서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작은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발견한 듯 수군거렸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무대 위에 앨런 피터스는 여전히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듯. 이게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을 다 만나봤지만 어떤 문화권은 좀 더 다이내믹하고 적극적이고 또 어떤 문화권은 조금 내성적일 수도 있죠. 제 말은 그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며 굳이 변명을 이어갔다. 청중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한국의 문화권은 내성적이라 성공하기 힘들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소위 단일 케이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엘레온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라 손 선수가 운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 한국인은 대체로 특정 분위기에 익숙하니 스스로를 너무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소통 문제일 수도 있고 앞줄에 있던 또 다른 관객이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소통 문제라고요? 저희가 영어를 완벽하게 못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교류할 때 굳어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말씀이신가요? 앨런은 급히 목소리를 높여 부인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술술 나오지 않았다. 이미 사람들의 표정은 그에 대한 불쾌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주최 측 스텝 중 한 명이 긴장된 얼굴로 무대를 향해 달려왔다. 피터슨 씨, 잠시만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잠깐 쉬어가는 게 어떨까요? 앨런은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쉬긴 왜 쉽니까? 나는 내 강연을 해야 해요. 안 그래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 관객들의 표정이 험악해지는 것을 느끼고서야 그가 약간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물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주최 측 스텝이 다급하게 귀에 대고 속삭였지만 마이크에서 멀어지지 않은 탓에 일부 말이 들렸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귀빈으로 참석한 거 몰랐나요? 해외 일정에서 돌아온 직후라 깜짝 초대를 한 거라서 미처 의사소통이 안 된 모양인데 지금 기자들도 와 있을 분위기 수습하셔야 해요. 앨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흥민이? 그 유명한 축구 선수 말이요? 아, 한국 대표팀의 스타 스트라이커. 아, 몰랐네요. 이런. 그는 순간 난처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어 되려 적반하장으로 말했다. 그래도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나요? 문화적 차이를 지적했을 뿐이니 누군가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청중 중 한 명이 볼멘 소리로 쏘아 붙였다. 지금 그 말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아직도 모르시나요?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표현 방식이 너무 무례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들으면 크게 기분 상할 겁니다. 앨런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내가 조금 과장해서 말한 부분이 있을 수도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을 솔직히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인들은 예의 바른 건 알지만 자기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지 않는 문화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뒤편에서 여태껏 잠자코 있던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참가자가 손을 들었다. 그건 한국 문화에 대한 피상적 이해 아닌가요? 타인을 배려하려는 습성이 강하다는 걸 어쩌면 자기 주장 없음으로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배려와 책임감이 동시에 어우러진 한국적인 장점을 세계 무대에서 잘 표현해내는 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앨런은 약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글쎄요. 내가 정말 무례하게 들릴 만큼 심하게 말했나요? 그가 고개를 들어 관객들을 둘러보자 적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는 투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좋아요. 그럼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강연자로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그 순간 무대 옆쪽으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깔끔한 슈트 차림에 기자들이 들고 있는 카메라 플래시가 순간 번쩍이더니 군중 사이에서 한 사람이 크게 외쳤다. 저기 손흥민 선수 아냐? 곧이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술렁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진짜 손흥민이 왔나 봐. 세상에 설마 직접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거였어? TV에서만 보던 그 선수가 여기 있다고? 흥분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일순간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앨런은 미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이크를 잡은 채로 머뭇거렸다. 손흥민 선수, 정말로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그의 얼굴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나타났다. 손흥민 선수는 조용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기자 몇 명이 다급하게 사진을 찍으려 다가왔지만 주최 측이 제지하는 바람에 가까이 오지는 못했다. 손흥민 선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잠시 왔다가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되어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앨런은 당황했는지 마이크를 잡은 손이 달달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오, 반갑습.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들었습. 지금 제 강연 중간이라 조금 어수선하긴 하지만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기꺼이 들어보겠습. 하하. 손흥민은 여유 있는 웃음을 보이려 애쓰는 앨런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아까 제가 뒷자리에서 들었는데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다소 편협하게 전달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 앨런님께서 제 활약을 운이 좋거나 한국 문화권이 크게 관여하지 못한 예외 사례로 보신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앨런은 헛기침을 했다. 제 말이 조금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잘 됐다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 그저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 적극적이지 못한 면도 있고 그래서 당신 같은 성공 사례가 의외라는 것을. 손흥민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 저는 한국인의 정신 그리고 문화적 자긍심이 제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언제나 제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을 때 느낀 책임감,
그리고 한국 팬들에 대한 고마움으로부터 굉장한 동기부여를 받습. 제게 그건 내성적이라든가 운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순간 객석에 있던 이들이 숨죽인 채 손흥민의 말을 들었다. 앨런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그렇군요. 저도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는 알고 있음. 열정이 대단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했던 요점은 세계 무대에서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선 손흥민이 부드럽게 말을 이어받았다. 물론 세계 무대에서 소통이 중요함니 그렇지만 한국 문화 자체가 발전의 장애물이 된다는 식으로 단정 지을 순 없죠. 문화적 배경은 선수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 저를 비롯해 많은 한국 선수들이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동료와의 협력 정신을 무기로 삼아 성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 관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맞아, 손흥민이야말로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지. 다른 이도 맞장구 쳤다. 한국인 특유의 정서, 팀을 위하는 희생적 태도가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빛을 발했던 거야. 앨런은 억지 웃음을 띠며 다시 마이크를 정비했다. 저는 절대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습.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 다만 강의 내용 중에 한국인들이 조금 더 글로벌하게 자신을 어필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혹시 저로 인해 기분 나쁘셨다면 그것은 제 표현 방식이 서툴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차분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정말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시려는 취지였다면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저 역시 해외에서 뛰고 있지만 늘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은 응원과 사랑은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큰 힘입니. 그런 것을 함부로 운이나 특례라고 보시는 분이 계시면 좀 슬프죠. 앨런은 그 말에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 어쩌면 제가 지엽적으로만 보고 편견을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적 가치관은 사실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간혹 어떤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그 나라 문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제야 주최 측 스텝이 무대 뒤에서 속삭이며 말을 건넸다. 일단 분위기 진정에는 성공한 것 같군요. 손 선수가 있어서 다행임니.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앨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조습 이렇게 된 이상 손흥민 선수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 토크 세션을 갖는 게 어떨까요? 지금 계신 분들도 큰 관심을 보이실 거고 저 또한 선수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청중들이 웅성거리며 환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원래 예정에는 없던 세션이지만 손흥민 선수 역시 저도 그게 좋겠습. 괜찮다면 짧게라도 의견 나눠 볼게요. 하고 흔쾌히 답했다.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모아졌고 앨런과 손흥민은 무대 위에 간이 의자 두 개를 놓고 서로 마주 앉았다. 객석도 차츰 정리되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앨런이 먼저 공손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선 선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는 미리 알았다면 결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 특히 손 선수의 문화적 배경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 저도 사실 이렇게 나설까 말까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인은 내성적이라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말이 조금 거슬렸습. 제가 직접 뛰면서 느낀 건 문화적 특성은 각각 강점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앨런, 물론 그럴 겁니. 제가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자기 나라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 강의 주제가 어떻게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느냐이다 보니 다양한 국적 사람들의 특성을 예로 들었어요. 다소 일방적으로 비교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손흥민, 감사합니. 사실 오늘 이렇게 된 김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한국 선수로만 보시는데 저는 그 안에 분명 한국적인 팀워크 정신,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냥 운이나 개인적 재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와 헌신 같은 요소가 힘이 됐죠. 앨런, 마습 어느 나라든 자기만의 경쟁력과 문화적 자산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한국만 해도 예전엔 붐업을 일으키던 IT 산업 같은 게 유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적 분위기가 개인의 성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한 참가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좋습니다. 서로 이해를 넓히고 잘못된 편견을 풀어가는 과정이네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이야기 나누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더 이런 대화가 필요했어요.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청년이 손을 들었다. 앨런님, 제가 듣기엔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말투나 여러 발언에서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앨런은 순간 작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수긍하는 태도로 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며 느낀 인상들이 제 선입견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 예를 들어 제가 만난 한국 기업인들 중 몇몇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축적된 경험이 오늘 같은 발언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죠. 청년은 다시 물었다. 그럼 그런 사례가 한국인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시나요? 앨런. 아니요, 제 사례가 보편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방금 사과드린 부분이기도 합니. 손흥민 선수처럼 한국적인 면을 장점으로 키워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맞아요. 사실 문화라는 건 아주 복합적이고 사람마다 적용되는 방식도 달라요. 그걸 일괄적으로 평가해버리면 꼭 이번 일처럼 오해나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 말에 청중들은 또 한 번 박수를 쳤다. 앨런도 그제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긍했다. 이해했습.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하며 좀 더 열린 태도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무대 뒤편에서 주최 측 대표가 나타나 조용히 진행자에게 귀띔했다. 진행자가 미소를 띠고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 예정에 없던 토크 세션이지만 손흥민 선수께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 이제 곧 본격적인 강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손 선수가 마무리 멘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작게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 오늘 이렇게 즉흥적으로 무대에 올라와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 저를 특수한 성공 사례 혹은 예외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 문화의 강점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와 같은 선수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테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인들이 많습. 그게 누구에게나 운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바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 그러니 우리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에 대해 말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중들이 한마음으로 환호했고 박수가 대강당을 가득 울렸다. 앨런은 다소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 저 역시 배우고 갑니다. 그제야 무대 조명이 꺼지고 잠시 쉬어가는 브레이크 타임이 주어졌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역시 손흥민이야. 괜히 대한민국의 축구 스타가 아니지. 문화적 편견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걸 새삼 느꼈네. 앨런도 처음부터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언이 너무 부주의했어. 한편 무대 뒤편에서 앨런은 주최 측 스텝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이 상황 혹시 언론 쪽에 크게 보도되진 않겠죠? 내가 너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스텝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이미 일부 기자가 녹화 중이었고 라이브로 SNS에 올리고 있던 관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일은 어떻게든 퍼져나갈 겁니다. 앨런이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젠장,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공식적인 사과를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잠시 후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온 앨런은 마이크를 잡고 큰 숨을 들이마셨다. 아까 제 발언과 관련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는 세계 곳곳을 돌며 성공학을 설파해 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 강의 방식과 생각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느꼈습. 특히 한국 문화, 더 나아가 다른 문화권의 가치를 쉽게 일반화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손흥민 선수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 진심 어린 톤이 꽤나 진지해 보였는지 박수와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앨런은 다시 마이크를 매만지며 덧붙였다. 특히 제가 예외라 표현했던 손 선수의 업적은 사실 한국의 문화적 바탕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합니. 앞으로 제가 다른 국가에서 강연할 때도 한국이 가진 끈기와 팀워크 문화, 그리고 개인의 재능이 결합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강조할 것입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제가 또다시 잘못된 표현을 쓴다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 그래요,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죠.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도 중요해요. 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앨런은 비로소 얼굴이 한결 편안해진 듯 상기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내 본래 예정됐던 그의 성공학 강의가 재개되었다. 그런데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앨런은 강연 도중 종종 사실 저는 한국의 조직 문화가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이 잘못 이해해온 부분을 조금씩 바로잡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몇몇은 그래,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 라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그래도 오늘 일이 괜찮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다. 손흥민 선수가 큰 역할을 했어. 라고 이야기했다.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은 하나둘 로비 쪽으로 이동했다. 사진 기자들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주최 측이 일정상 길게 인터뷰를 진행하긴 어렵다고 하여 간단한 소감만 묻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선수님, 오늘 예상치 못한 논란이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뻗으며 묻자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었다. 저도 당황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 앨런 씨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줬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으니 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떤 문화적 갈등도 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재빨리 물었다. 그럼 오늘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보시나요? 손흥민이 대답했다. 네, 적어도 앨런 씨 한 명에게는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거나 기사를 보면 아,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과 편견을 드러내는 건 다르구나 하고 깨달으실지도 모르죠.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가 해외에서 뛰면서도 계속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전할 생각입니. 대한민국이 가진 자랑스러운 가치관, 그리고 배려와 헌신을 통해 만들어낸 팀워크 정신이 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늘 강조하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다. 주위에서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셔터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다. 그러자 주최 측 스텝이 다가와 오늘 일정이 빠듯하니 이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하고 손흥민을 안내했다. 인터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대강당 밖으로 나갔다. 그 즈음 앨런도 무대를 내려와 관계자 라운지에서 간단한 설명회를 가졌다. 라운지에 있던 몇몇 관계자들과의 대화가 들렸다. 앨런 씨 정말 놀랐습. 원래 이렇게 직접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았는데 라고 묻자 앨런은 씁쓸하지만 홀가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돌며 내 식대로만 생각하고 말해온 것 같아요. 손 선수 같은 분이 직접 나와 제 말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전 계속 제 편견을 합리화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미리 수습해서 다행입니. 기사가 어떻게 나갈진 모르지만 적어도 손흥민 선수가 크게 분노하거나 문제 삼은 건 아니니까요. 한 관계자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앨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우아하게 대처하시더군요. 난 자신의 문화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격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봤는데 오히려 차분히 설명해주고
자랑스러운 부분을 알려주니 제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공부하실 생각이신가요? 또 다른 스텝이 묻자 앨런은 작게 웃었다. 물론이죠. 혹시 괜찮다면 한국어 수업도 알아볼 겁니? 한국인들이 영어로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 제가 먼저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 노력해야 한다고 깨달았거든요. 이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제 태도가 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 후로 컨퍼런스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자 청중 중 일부는 SNS에 오늘 앨런 피터슨의 발언 논란 손흥민 깜짝 등장으로 극적 화해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역시 손흥민답다. 큰 인품이 빛났다. 편견을 바로잡는 가장 멋진 방법이었어.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국내외 커뮤니티에 소식이 퍼졌다. 며칠 후 앨런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한국인의 정신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특히 손흥민 선수의 성숙한 대응과 친절한 설명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간과하는 순간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다른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당신이 잘못했지만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진정한 스포츠맨이네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앨런은 답글에 일일이 고맙습도 배우겠습니다. 라고 남기며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인터넷 기사에 손흥민 한국 문화는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이자 힘입니다. 인터뷰 영상 대박 조회수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금 회자하며 그러고 보니 한국인 특유의 팀워크와 겸손이 손흥민의 플레이에서도 느껴지지. 한국의 문화가 만들어낸 걸작이다.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앨런은 이후에 진행될 여러 컨퍼런스 초대 요청을 받으면서 초청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이 오히려 앨런 선생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감사하며 또한 한국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한다. 나도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건강한 관점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 버전으로 회자되었다. 어떤 기사 제목은 편견이 만든 작은 폭풍, 손흥민의 훈훈한 해결이었고 어떤 블로그 포스트에는 또 한 번 증명된 손흥민 클래스, 부드럽지만 확실한 한국의 힘, 이라는 문구가 달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기가 되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지는 셈이었다. 한편 국내 팬들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손흥민에게 댓글을 날렸다. 오빠, 그때 앨런 피터슨한테 한 말씀 완전 멋졌어요. 정말 자랑스럽습 편견을 제대로 잡아주셨네요. 손흥민은 웃으며 과찬이세.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죠. 그래도 우리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면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 모든 해프닝은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앨런 피터슨은 한국 컨퍼런스 스피커, 업계에도 넓은 교류 창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사전 공부라는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다른 국가들을 방문하기 전 그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간견마다 한국을 예시로 들며 가장 크게 배운 건 상대방의 문화를 먼저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행사 주최 측들도 해외 연사를 초청할 때 한국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해달라는 사전 안내를 더욱 확실히 하게 되었다.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지역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미리 공유하면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다. 한편 손흥민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잠시 귀국해 여러 공익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를 행사에서 만난 또 다른 유명 인사가 농담처럼 말했다. 이번엔 문화 알림이 손흥민으로 변신하신 거네요.
그러자 손흥민은 환한 미소와 함께 제가 축구로 한류를 널리 전파하듯 문화에도 여러 형태의 골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골은 축구 골대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골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야죠. 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태도에 또 한 번 감탄했다. 단순히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세계와 나누고 소통할지 고민하는 진정한 글로벌 아이콘임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앨런 피터스는 바로 이 손흥민의 태도가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길이자 진정한 글로벌 성공의 열쇠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갈등은 결국 사과와 존중, 그리고 대화로서 마무리되었다. 어떤 이는 이 사건을 두고 앨런 피터슨이 결국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게 된 손흥민이 만든 놀라운 순간이라고 평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힐 때 대화와 배려가 있으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한 셈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 앨런 피터슨은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초청 연사가 아닌 공부하러 온 방문객의 자격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늘은 부산에 왔습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네요. 한국은 여러 면에서 제게 영감을 줍니다. 라는 메시지를 SNS에 남겼다. 아래에는 손흥민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더 많이 경험해보세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앨런은 감동한 듯 하트 이모티콘을 답장으로 달았다. 이처럼 처음엔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된 작은 언쟁이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며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아는 손흥민이 있었다.